반갑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고요. 허브경제TV입니다.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오늘 나온 거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위치 자체가 일단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악재가 나온 것도 맞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뭐 디아크나 뭐 카나리아 바이오 위를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도 이제 그 어떤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두얼 물살부터 해가지고 뭐 디아크부터 정말 굉장히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전에 그 감사보고서 발표할 때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상을 찍어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뉴스가 그 지분 구조 저희가 보면서 일단은 위치가 제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앞에서 똑같은 패턴을 했던 그 구간에 그대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얘기는 어차피 같은 구간인데 이 앞 구간에서 약간은 좀 경험을 했던 인원들한테는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통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개파락이 나온 것부터가 일단은 뭐 좋진 않았지만, 카나리아 바이오가 여기에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이 하방이 아니라 이 위쪽으로 변동성을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오늘 움직임이 약간의 뭐 개미털기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개미털기는 이 하단 구간이 아니라 좀 위쪽에서 털었어야 돼요. 올라가는 그런 갈림길 이런 데서 좀 털어줬어야, 딱 진입하는 초입 구간 이런 자리에서 그런 액션을 줘야 하단으로 한번 꺾고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좀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겠죠.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아래쪽에 요거 안내해 드리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남겨주세요. 정말 좀 대응이 어렵다, 내가 뭐 비중을 정말 좀 많이 박았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비중 절대 많이 넣지 말라고 이야기 계속적으로 진짜 몇 달 동안, 거의 막 1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비중 50%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고 도깨비 같은 종목인 만큼 늘 정리해도 내가 아무 무방이 없는, 그냥 언제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해도 내 계좌에 무리가 없는 비중으로만 매매하시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때도 주가 변동폭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매도하고 그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도 드렸던 만큼, 카나리아 바이오 정말 어려운 종목 맞고요. 역시나 오늘도 여지없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그 난이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 시장 대응도 같이 하시고, 이런 것들은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다른 종목 수익 내서 그 수익으로 비중 줄여 나가야 됩니다. 비중 크신 분들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수익 볼 거 보시고 잔여 물량으로 이제 뒷구간에 대응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이제는 그냥 비중 조절해 주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격 아시죠? 뭐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야기 강화 없이 최대한 좀 드리려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리면, 저는 오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일단 뭐 키움 쪽의 그 비율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이 물량을 뭐 개미들한테, 우리가 개인 투자로 부르는 그 개미들한테 넘겼다거나 그런 흐름까지는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구간은 한번 밑으로 찍어줬단 말이죠. 굳이 25,000원 밑으로 내릴 필요까지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지지 구간이나 아니면 다음 반등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25,000원이라고 본다 했을 때 하단으로 딱 라인 하나 있거든요. 그게 또 공교롭게 오늘 저점 라인은 맞아요. 22,500원 라인인데 이 구간을 맞고 이제 반등을 주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 변동성을 우리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긴 해요.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오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에디슨 모터스 주가 조작했던 그 일당의 구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거기서 디아크부터 해가지고 결국 디아크 얘기가 나오면은 카나리아 바이오, 거기에 이제 난소암 치료제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종목에 데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가 올라가줘야 되는 흐름을 만들 때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이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지없는 악재가 맞고, 이거를 굳이 지금 자리에서 호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안 좋아요. 네. 안 좋고, 여기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악재가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이 꺼림칙한 부분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단 라인을 깨버립니다, 주가가. 이 하단 라인을 깬다는 거는 이 아랫 라인까지도 그냥 다이렉트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변동성을 주려면은 위쪽에서 주고 여기에서 한번 꺾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줘야 된다, 그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위치를 안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밑에 라인을 깨버리면은 그냥 이전에 횡보했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 주가가 횡보의 형태를 쭉 또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 산을 또 만들어준다? 그럼 이게 지금 3번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는 애초에 좀 관점이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요때 영상 찍을 때도 보통 이렇게 앞 구간에 있는 물량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변동성 만들면은 이 물량들을 처리하러 그 뒷구간에 한 번쯤은 액션을 줘가지고 올려준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버티고 정리 안 하고 저점 라인 깨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뒷구간의 시세를 먹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절대 지금 나와주면 안 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비중 줄여야 된다, 수익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나가야 된다, 기대감, 물론 임상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좋고, 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짜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팩트였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저런 주가 조작과 연관이 된다? 우리가 가장 만나기 솔직히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그 시나리오를 아예 배제를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럴 시나리오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 이슈가 시장에 다시 한번 나와줬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충분히 위쪽으로 액션을 한번 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윗꼬리들 나왔던 거, 요런 것들이 마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후속타가 이어지면은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구간들, 그 자리가 딱 이 자리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는 일단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좀 화가 나죠? 예, 화가 나고, 지금의 그냥 이 흐름들을 보면은, 물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아크가 지금 어쨌거나 지금 거래 정지잖아요. 그죠? 거래 정지고, 이전에 디아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지금 상황은 이거와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고 하면은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가 진짜 높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난이도가 맞고요. 이거를 어떻게 조사가 돼가지고 이 연관성을 그 고리를 만들어서 이쪽까지 카나리아 바이오까지 타고 넘어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끝나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단기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반등을 줄지, 요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끝자락으로 가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 제가 여기서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혹시나 감사보고서 이슈 그때 있을 때 이게 내가 한번 그냥 배팅 한번 하고 버텨보겠다 했는데 이게 거래 정지나 혹은 그런 감사보고서 문제로 인한 종목의 그 크리티컬한 치명적인 그쪽으로 이어지면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비율이 낮아지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대신에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지금도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 가격대가 다시 한번 구간이 찾아왔다. 요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이런 구간들이 한 번 나오고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또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서 좀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동안 회사가 보여준 결국 이게 나중에 결과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뭐 효과가 없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진짜 TV에 나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앞구간에서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신 분들, 그 다음에 비중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웬만하면은 비중 조절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문제가 없다? 이때도 사실 문제 없다 해가지고 뭐 이때 시가에 그냥 들어가도 이 윗구간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위에서 준 수익 구간들. 저는 그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소나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좀 웬만하면은 피하고, 문제는 역시나 또 이런 구간에 비중 80% 70%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데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은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는 비중 조절 조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후에 문제가 없고 뭔가 이 연관성이 없다, 디아크랑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현재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3만원 위에서 반등 흐름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나는 그거를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말고,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종목 믿지 말라고, 회사 믿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믿는 것보다는 내 계좌에 있는 이 발생된 데미지를 어떤 식으로 좀 최소화하고 내가 나중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멍을 어떻게 좀 만들어 놓을지, 그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뭐 보통 이러면은 풍문 조회 공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보통 6시쯤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찍는 시간이 5시 23분인데 시간에는 일단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기는 해요. 세종메디칼에서 공시를 냈거든요. 세종메디칼이 뭐 어떤 공장 신규 시설 투자 결정한다 해가지고 공시를 냈는데, 세종메디칼 입장에서는 사실 난소 치료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올린 구간이 없어요. 앞에서는 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주가를 올린 거고, 이 구간이 내려온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한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메디칼과 카나리아 바이오 두 개를 다이렉트로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리스크적인 측면은 사실 카나리아 바이오가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근데 세종메디칼 이 차트도 굉장히 좋진 않습니다. 저점 라인들을 다 깨고 지금 바닥 라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물량들이 뭐 정리가 되었다? 그런 관점으로 내려온 하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메디칼도 지금 저점 구간은 버텨줬으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점 구간을 밀어버렸다는 거, 갭으로. 그 다음에 딱히 이제 오늘 상승폭을 지켜주지 못했죠. 밑으로 마이너스 26% 갔다가 고가 라인 8%까지 왔기 때문에 이 등락률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중에 단 일부도 빨간불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 시간외가 오르긴 하지만 저는 늘 이야기 드리죠. 시간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저는 막 그렇게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공시나 저런 분위기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에 지금 뭐 올려주는 거 보면서 우리 문제 없다, 약간 요런 뉘앙스를 일부러 던져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딱 이야기를 드리고, 웬만하면은 선 대응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3만원으로 다시 진입,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그 두 가지 패턴. 사실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조작 구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에디슨 모터에서 디아크로 이어지고, 디아크의 우려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이어지는 이 구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패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간회가 끝나기 전에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채널 링크 이거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어려운 구간들 대응해 나가시면은 또 다른 종목 수익 봐서 그 수익으로 비중 줄이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해 나가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비중이 정말 뭐 적게 10%, 20% 이 정도 내외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대응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중 좀 크신 분들도 지금 이런 시그널들은 안 좋은 시그널이 맞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먼저 선 대응해 주신 다음에 이후 추이를 내가 좀 어느 정도 살 길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후 추이를 지켜보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